내신 2등급이면 건동응은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신 몇 등급이면 여기는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내신 숫자만 보고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신 2.5 정도면 반에서 1, 2등 정도 하는 거니까 건동응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동국대 교과 학종 둘 다 예비받고 그 위로는 다 광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런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내신만으로는 대학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2등급대라도 누구는 광운대 탈락, 누구는 고려대 합격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영상 10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내신 2등급으로도 스카이까지 갈 수 있는 입시 전략의 비밀을 완벽하게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신 함정 카드의 정체와 역전의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신 2등급대를 세 구간으로 나눠봤습니다. 2.0에서 2.3은 초반, 2.3에서 2.6은 중반, 2.6에서 2.9는 후반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신 2.5를 기점으로 합격 가능 대학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신 2.0에서 2.3, 2점 초반대 학생들은요,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종합전형으로는요, 비교과가 정말 우수하다면 스카이도 도전해 볼 수 있고, 서성한과 중경외시는 적정에서 상향으로, 건동홍은 적정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 보면 사실 국숭세단이 안정 라인입니다. 내신 2.3에서 2.6, 2점대 중반 학생들은요, 종합전형으로는 서성한이 상향, 중경외시가 적정 상향, 건동홍이 적정 수준입니다. 교과 전형으로는 수도권 4년제 대학이 안정 라인입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것이 내신이 2.5를 넘어가느냐의 여부입니다. 실제로 2.0에서 2.25 등급대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중앙대, 경희대, 성대일지라도 실제로 합격하는 학교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5 이후부터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가 최대 건동홍 라인일지라도 실제 합격하는 데이터가 건동홍 라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등급대에 속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점대 후반, 2.6에서 2.9 학생들입니다. 이 구간 학생들은 종합전형으로는 중경외시나 건동홍이 상향이고 국숭세단이 적정 수준입니다. 교과 전형으로는 수도권 4년제 대학도 적정 상향 수준이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성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 지원 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생각보다 과감하게 높게 쓰는데, 교과는 최저의 자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의 질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학종은 생기부가 정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생기부를 최상으로 우수한 경우에는 일반고 2점대 후반까지도 고려대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2등급대 등급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2등급인데 어떤 친구는 스카이에 합격하고 어떤 친구는 광운대도 떨어질까요? 입시는 단순히 내신 몇 점 같은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입시는 상대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임이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작년 합격자 평균 내신이 2.3이니까 내가 2.2면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집중하지 말고 상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시에서 상수가 뭘까요? 바로 내신 성적, 생기부, 학교 평가 기준, 학생의 실제 역량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신 성적. 당연히 내신 중요하죠. 가장 객관적으로 수치화가 되니까요. 두 학생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내신 2.0과 2.1 중에서는
2.0인 학생을 뽑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은 내신만 보고 선발하지 않아요. 내신이 합격에 필요한 조건인 거지 내신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신이 좋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의 함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단순히 전체 등급만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기부입니다. 종합전형은 생기부 때문에 변수가 많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자기 생기부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요, 생기부도 점수처럼 수치화가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한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잘 쓴 생기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교과전형인데도 생기부를 챙겨야 할까요? 네,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생기부는 한 번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내신 1등급이라도 학교 생활을 대충한 학생처럼 보이면 합격 가능성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생기부 관련 팁을 잠깐 드리면, 생기부는 단순히 활동 나열이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일관된 관심과 발전 과정이 드러나야 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기초를, 3학년 때는 심화된 내용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전문성의 성장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라서 생기부 관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또 일반고만의 활동이 있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셔서 그 활동에 얼마나 깊이 있게 참여를 했는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대학교의 평가 기준입니다. 대학들은요, 학생 선발에 매우 신중합니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중앙대 평가 요소 표를 보시면요, 같은 학과인데 전형마다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디테일을 모르고 내신 2.3이면 중앙대 간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내신에만 올인했는데 면접이 중요한 전형을 준비했다면 내신이 좋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대 KU 자기추천 전형에서 컴공으로 지원했었는데 내신은 좋았지만 면접을 잘 못 봤기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 사례도 있습니다. 면접을 못 한다면 이런 전형은 좀 많이 빡센 거죠. 이처럼 같은 대학이더라도 전형에 따라 난이도가 다릅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학생의 실제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실력입니다. 대학은 단순히 성적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내신에만 집중했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실제로 내신 2.5로 고려대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 내신 2.0인데 동국대에 떨어진 학생을 모두 봤습니다. 그 차이는 뭐였을까요? 전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면접에서 보여줬고 후자는 단순히 내신 점수만 믿고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더라도 수능 공부도 같이 하면서 실제 역량을 키우셔야 하고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생기부에만 잘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탐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대학 면접은 매우 쉽게 됩니다. 하나에만 집중하셔서 장점을 키우는 것보다 단점을 없애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요소에서 부족한 게 더 치명적입니다. 내신 1.5인데 면접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면 불합격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입시는 변수가 많지만 상수에 집중하면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주목한 건 왜 어떤 학생들은 자기 내신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합격할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특징과 여러 교육법으로 공부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학생들의 특징 7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비결을 전자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합격, 내신을 뛰어넘은 학생들의 7가지 비밀, 기적의 설계자 책입니다. 선착순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적의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